자, 다음은 키 쪽에 있는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키. 인서트 키는 뭐 키를 추가를 할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시면은 잠깐만요. 자, 커브로 선택을 하고 인서트 키. 자, 가운데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키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애드 키는 인서트 키랑 좀 달라요. 인서트 키는 내가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대신 이제 타임라인, 이게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애드 키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 포인터에 키가 생성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마우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수치값과 프레임 값이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버트 키가 있고 컨버트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키를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다운하고 인비팅 이건 전부 다 이제 2D 애니메이션 온 기능 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 메인 키가 어디고 메인 키 사이에 어디가 브레이크다운이고 그 브레이크다운과 키 사이에는 뭐 인비팅 뭐 이런 식으로 2D 애니메이션 기반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3D 애니메이션도 전부 다 2D 기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그대로 살아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키 사이에 있는 키들을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브레이크다운 키들을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다운 키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뭐 그냥 일반 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렇죠? 또 밑에도 녹색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 갖고 뭐 키 뭐 애니메이션 수정하고 뭐 하고 그런 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브레이크다운은 어떨 때 효력을 발휘하냐면은 키와 키 사이죠. 이게 메인 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얘가 이제 메인 키예요. 키와 키 사이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다운은 자동으로 그에 맞게끔 같이 움직여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율에 맞게끔 같이 움직여주죠. 그렇죠? 물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이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는 키와 키 사이에 있는 키들이기 때문에 메인 키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메인 키에 있는 타임에 맞게끔 얘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애니메이션 작업 다 완료되고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브레이크다운이 될 필요 없다. 그럼 선택해서 그냥 키로 바꿔주시면은 일반 키로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비트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D 애니메이션에서 들어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간에 인비트윈 중간에 프레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애드 프레임에서 하나를 더 프레임을 추가를 시켜주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활용하냐면은 뭐 애니메이션 중에 보면 다양한 애니메이션 뭐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팔로우 스루라고 있죠. 이렇게 뭐 깃발이 흔들린다든가 꼬리가 움직일 때 그런 것 같이 애니메이션을 약간 한 프레임씩 딜레이 시키고자 할 때는 이 인비트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비트윈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키를 넣는 게 있고 리무브 인비트윈은 마찬가지로 키를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한 프레임 빼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D 애니메이션에 들어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뮤트 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뮤트 채널이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채널에 있는 채널 속에 포함된 모든 애니메이션을 뮤트 시키는 기능이지만은 뮤트 키는 특정 키만 뮤트를 시키는 기능이에요. 근데 저는 이 키에 있는 뮤트 키를 쓰는 거를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자,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뮤트 시키고 싶다. 그럼 딱 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키까지 뮤트를 시켜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뮤트가 되죠, 여기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뮤트를 할 때 뮤트 키를 하게 되면은 밑에 또 다른 커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뮤트가 됐다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타임이 되는지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키인데 이게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제가 얘를 아까 전에 뮤트를 시켰죠. 언뮤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없애려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커브에 가서 언뮤트 채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키만 뮤트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뮤트 채널. 근데 만약에 특정 상황에서 이 키를 뮤트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뮤트 시키시고 그 다음 언뮤트 할 때에는 언뮤트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생기죠? 이것까지 없애는 것은 커브에 가서 언뮤트 채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좀 약간 스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좀 약간 번거로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탄젠트. 탄젠트는 뭐 되게 간단해요. 탄젠트는 여기 있는 아이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키를 처음에 넣었을 때 아니면 내가 선택한 키에 이 탄젠트들을 어떤 식으로 일괄적으로 편집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토로 돼 있어요. 오토로 돼 있다라는 것은 곡률에 따라서 탄젠트들이 그 곡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이제 스마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스플라인, 여기 보시면 뭐 스플라인은 뭐 부드럽게 스플라인 형태로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고, 리니어는 직선 형태, 뭐 클래프, 뭐 다양한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인 탄젠트, 아웃 탄젠트를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탄젠트. 이건 애니메이션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수정을 하면은 왼쪽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직선 형태로 움직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탄젠트 하게 되면은 점선으로 되면서 탄젠트를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팩이 있는 모션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유니파이 탄젠트 하게 되면은 탄젠트를 이렇게 하나로 다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탄젠트를 쪼갤 때, 탄젠트를 다시 합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뭐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뭐 리니어가 아니네요. 뭐 클램에서 뭐 평평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락 탄젠트 웨이트, 프리 탄젠트 웨이트. 뭐 프리 탄젠트 웨이트 하게 되면 일단은 얘를 쓰게 에러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커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얘는 웨이트가 없는 탄젠트예요. 웨이트가 없는 탄젠트에는 뭐 프리 탄젠트 랭스 뭐 그런 걸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웨이티드 탄젠트를 눌러주시고, 그렇죠? 뭐 이 상태에서 뭐 프리 탄젠트, 뭐 락 탄젠트 하게 되면은 탄젠트를 이제 락을 시켜주는 거, 프리 탄젠트 하게 되면은 탄젠트를 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락 시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